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파워포인트 단계별 학습의 1단계와 2단계를 이번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엑셀과 액세스와 똑같이 단계는 제가 만든 단계가 총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를 만들었고요. 자, 강의 중에서는 이제 1강에서 1단계, 2단계까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파워포인트 2강에서 3단계와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총 4단계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도 완벽하게 작업을 끝내는 그런 강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단계, 2단계를 통해서는 1단계에서 이제 파워포인트의 작업을 위한 기본 설정 단계와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2개의 슬라이드를 만들기 때문에 제 1슬라이드 만드는 것까지를 1단계, 2단계로 해서 이번 1강을 통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선 단계별 학습 작업 순서를 먼저 파악해 보게 되면 파워포인트 단계별 1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슬라이드를 2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개의 슬라이드를 미리 설정,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2개의 슬라이드의 각 슬라이드의 제목까지 만드는 단계를 1단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 설정 단계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 작업 2단계에 들어와서는 슬라이드 1번의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슬라이드를 완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1번 슬라이드까지 만든 것을 전체 균형이 똑바로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균형을 점검하는 걸로 해서 최종 저장까지 해서 1, 2단계를 이번 시간에 모두 학습을 해드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슬라이드 2번 작업을 통해서 2번 슬라이드를 만들고 역시나 전체 균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의 색상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 설정 단계까지 해서 4단계까지 마무리해서 파워포인트의 2개의 슬라이드를 완벽하게 작업하는 순서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지정을 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여러분 문제 화면과 그리고 파워포인트 화면을 둘 다 띄워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우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파워포인트의 초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띄우는 방법은 뭐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겠지만 뭐 실행 단추 눌러서 실행할 때는 파워 pnt라는 실행 명령을 입력하면 바로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우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화면을 보게 되면 자, 문제가 시상작업 PT 하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시상작업을 수행하여 2개의 슬라이드를 작성하시오 라고 문제 지문에 나와 있고요. 자, 슬라이드 작성 조건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굳이 읽어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자, 이 문제의 지문을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에서 각 슬라이드의 문제의 슬라이드 원안과 같이 인쇄 출력하여 제출하라.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여러분 작성하실 때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그림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다가 그려주시면 된다 이 얘기고요. 글자체, 글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원안과 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딕체라든지 뭐 글꼴이 명조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체가 있는데 고딕체로 해야 되는데 명조체로 했다든가 또 명조체로 해야 되는데 고딕체로 했다 그러면 다소 감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딕체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고딕체가 많아요. 뭐 나눔 고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일반 고딕이라는 것도 있고 고딕의 종류에도 상당히 많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뭐 나눔 고딕을 했거나 뭐 일반 고딕을 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고딕체면 고딕체로, 명조체면 명조체로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문제의 원안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주면 감점은 전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글자, 그림, 도형 등의 크기와 모양은 문제의 원안과 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하지 않은 이상은 역시나 큰 감점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모든 글씨 선등은 흑백으로 작성하되 이 말은 시험장의 대부분 프린트기가 컬러 프린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흑백 레이저 형태의 프린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로 하더라도 까맣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작업 형태를 흑백으로 작업하는 게 인쇄했을 때 그 인쇄 출력물이 보기가 좋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 색은
회색은 한 40%, 자, 투명도는 0% 기준으로 작업하라. 이 말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이 말을 완전히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흔히들 파워포인트 질문에서 선생님 회색 40%로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굳이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까만색이나 약간 흐리거나 이런 차이만 있는 거지 몇 퍼센트로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쵸? 그리고 각 슬라이드는 원안과 같이 외곽선 테두리가 인쇄되도록 하라. 말 그대로 테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각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용지의 2분의 1 범위에서 인쇄 가능한 크기가 되도록 조정하고 2개의 슬라이드를 A4 용지 한 장에 인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파워포인트도 슬라이드가 2개지만 인쇄물은 몇 장이다? A4 용지 한 장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7번째 지시사항은 특히 인쇄 출력 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출력하라. 그래서 전체 위쪽 여백을 역시나 6cm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형별이나 비번호, 수험번호, 성명 같은 경우에는 필기로 기재해도 무방하다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파워포인트에다가 입력할 필요 없이 출력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직접 이것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전체 6cm를 띄우고 난 다음에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를 A4 용지 전체에 한 장에 출력하는 게 우리 시험의 목적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 파워포인트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문제의 이 작성 조건을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서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 이 조건을 더 이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조건은 매번 문제 때마다 똑같은 형태로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이 조건대로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바로 1슬라이드와 2슬라이드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1슬라이드와 2슬라이드 만드는 과정을 제가 파워포인트 상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파워포인트 상에서 1슬라이드와 2슬라이드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런 슬라이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유형의 슬라이드가 나올 수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자, 이렇게 슬라이드가 1번 슬라이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거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많은 슬라이드를 그려보는, 그죠? 그래서 그리기 연습을 하는 게 파워포인트에서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자, 이 그림을 눈으로 딱 보게 되면 이거 뭐 사각형하고 화살표 정도 있는 거네, 너무 쉽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힘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난 다음에 시험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려보고 시험지로 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제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엑셀과 액세스 작업에서 이 엑셀 액세스 작업을 잘 못해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지 파워포인트를 잘 못해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해서 파워포인트는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게 되면 엑셀 액세스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한다?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담이 길었는데, 자, 여담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을 통해서 1번 슬라이드 만들 건데요. 자, 1번 슬라이드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기본 설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이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선 1번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2번 슬라이드를 불러올 때 여기 있는 새 슬라이드 단추가 있죠. 자, 이 새 슬라이드 단추를 한번 클릭하셔서 여기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권장하는 것은 이거 빈 화면을 클릭하셔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불러와 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가 세팅이 됐는데 그럼 첫 번째 슬라이드의 이 내용들은 다 지워버리세요. 자, 전체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로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놓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이 안의 내용을 다 지워버립니다.
됩니까? 그러면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가 세팅이 되죠. 자, 그리고 저는 하나의 슬라이드를 더 만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의 슬라이드를 더 만드는 것은 연습장이 좀 필요로 해요. 그 연습장이 필요한 이유는 이번 1번 슬라이드에서는 뭐 굳이 연습장이 필요 없어 보이긴 한데 2번 슬라이드 만들 때는 연습장이 하나 필요해요. 자, 그 연습장이 필요한 이유는 이따 다음 시간에 2강에서 파워포인트 2강에서 2번 슬라이드 만들 때 왜 연습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새 슬라이드 단추 누르셔서 바로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있는 삼각형 단추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 단추를 눌러버리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바로 삽입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는 두 개의 슬라이드를 작업을 하는 거지만 연습장 슬라이드를 하나 꺼내놓고 이 연습장에서 연습한 형태를 그대로 1번과 2번에 갖다 붙이는 형태로 작업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습장까지 해서 3개의 슬라이드를 세팅해 놓고 이제 작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 많은 도형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삽입 단추 눌러서 도형이라는 단추를 클릭해서 임의의 도형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사각형을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도형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업해야 될 도형은 대부분 이렇게 흰색 네모 박스예요. 흰색 네모 박스가 대부분 작업이 되고 까만색 네모 박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까만색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파워포인트 2007 버전에서 도형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형태의 도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도형을 그려놓고, 자, 또 하나의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도형을 선택해서 뭐 동그라미를 선택해서 드래그 그리면 이렇게 전부 다 파란색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려놓고 일일이 바꾸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우겠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자, 첫 번째 도형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 도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업할 흰색 도형으로 일단 바꿉니다. 자, 어떻게 바꾸느냐?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서식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이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스타일에 이 삼각형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 도형은 이겁니다. 이게 바로 흰색 스타일의 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 형태의 흰색 그리고 테두리가 까만색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도형은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끔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이것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게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삽입 단추 눌러서 도형으로 가서 그 어떤 도형을 그리더라도 기본 설정 형태의 도형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기본 설정 단계에서 첫 번째로 이 도형을 기본 설정으로 바꿔준다는 거. 자, 그리고 화살표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화살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까만색 형태의 화살표죠. 그러면 삽입 단추 누르셔서 역시 도형으로 가게 되면 화살표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 중에서 임의의 화살표를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를 쭉 한번 그려보면 이 화살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까만색 화살표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 파란색 화살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역시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그죠? 기본 도형으로 선택할 건데 기본 도형으로 기본 선으로 설정하기 전에 이 화살표를 까만색 화살표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역시나 서식 단추 클릭하셔서 이거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 선택하게 되면 얘가 까만색 화살표로 바뀌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기본 선으로 설정하겠다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화살표를 그리더라도, 그죠? 어떤 화살표를 그리더라도 기본 까만색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작업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기본 설정을 반드시 이렇게 해놓고 일반적인 도형도 까만색 테두리에 안쪽이 흰색인 거, 그리고 화살표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까만색 화살표로 기본 설정을 모두 바꿔놓고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다 만들었으니까, 그죠? 전체를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우리가 1번 슬라이드부터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1번 슬라이드를 이번 시간에 작업할 건데 1번 슬라이드는 주요 PC 유통 채널이라는 이 슬라이드를 지금부터 도형을 통해서 만들 건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런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도형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마 오늘날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 리포트 작성이나
또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서 작성을 할 때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자, 물론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를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처음으로 작업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실 거라고 보지만 대부분이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현대인들로서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 다뤄보셨기 때문에 이거 여기다 그리라 그러면 삽입 메뉴의 도형 단추를 이용해서 대부분 아마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쵸? 한번 그려볼까요? 화면을 일시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 보고 그리라 그러면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그릴 때 적어도 하나의 그 슬라이드를 만들 때 10분 정도 이내로, 그죠? 빠르게 그리면 한 5분 정도 이내로 이 슬라이드를 완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슬라이드 마찬가지 한 10분에서 5분 정도 만에 슬라이드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은 크게 세 과목으로 시험을 치죠. 첫 번째가 엑셀, 두 번째가 액세스, 세 번째가 파워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작업 시간은 총 몇 분이에요? 그쵸, 총 2시간입니다. 2시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엑셀 강의를 다 듣고 또 액세스 강의를 다 듣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엑셀 그 프로그램으로 엑셀 작업을 하는 데는 적어도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봐요. 아무리 이제 그 빠르게 작업을 해도.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엑셀보다는 조금 길어질 거예요.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이거 두 개만 하면 얼마? 총 70분의 작업이 소용이 되죠. 소용에. 그러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분 내에 끝내게 되면 전체 여러분 작업 시간은 총 90분 만에 작업이 되죠. 이 90분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1시간 30분이 되겠죠. 그러면 30분 동안의 여유 시간이 남으니까 이 여유 시간에 여러분들이 엑셀 작업에 잘못된 게 없는지, 액세스 작업, 파워포인트 작업에 잘못된 게 없는지에 대한 어떤 검사하는 시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파워포인트 하나의 슬라이드를 작업하는데 뭐 20분, 30분 걸렸다. 이거 작업하는데 20분, 30분 걸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머지 검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엑셀, 액세스 작업이 중요한데 엑셀, 액세스 작업 시간을 까먹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작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두 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누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최대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한번 쭉 실전에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럼 우선 제목부터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삽입 메뉴에 도형 단추를 이용해서 제목의 테두리가 이렇게 곡선이 약간 들어가 있는 도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일반 사각형 아닌 이 단추를 클릭해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글자부터 입력합니다. 주요 PC, 그다음에 유통 채널. 자, 띄어쓰기 같은 거 주의하면서 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글자 크기는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이 글자와 비슷한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40포인트 정도 만들어 주면 제목 크기로는 아주 좋아요. 그죠? 40포인트. 그리고 배경이 좀 흐리게 돼 있죠. 그죠? 흐리게 돼 있으니까 역시나 서식 메뉴로 가셔서 도형 채우기 단추를 누르셔서 약간 흐린 거, 그죠? 흐린 거를 뭐 이걸로 하나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 때 뭐 아까 지시사항에서 40%로 하라 이런 말 나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액세스든 우리 시험의 목적은 뭐다? 그렇죠? 인쇄물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자, 인쇄물로 채점했을 때 이렇게 하거나 인쇄를 했을 때 까만색이 아닌 이상 음영이 40%인지 30%인지 뭐 50%인지 진짜 이거 색감을 인지할 수 있는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까만색이 아닌 흐린 형태의 회색이다 싶으면 흐린 형태의 회색을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윤곽선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테두리가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서 윤곽선은 없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제목에 주요 PC 유통 채널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과 텍스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우선 타이틀, 제목과 그리고 도형을 그릴 건데, 가만히 보니까 자, 많은 슬라이드를 연습하다 보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있는 이 도형의 모양과 여기 있는 이 도형의 모양이 거의 뭐하다?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도형의 모양과 또 앞에 있는 이 도형의 모양 역시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도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해서 내용만 수정하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파워포인트를 빠르고 정확하고 균형감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삽입 메뉴에 자, 도형을 이용해서 자, 사각형 도형을 일단 만듭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도형을 만들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역시나 삽입 메뉴에 도형으로 가서 화살표를 선택해서 화살표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로로 예쁘게 꺼줍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키와 그죠?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르는 이유는 컨트롤 키는 복사할 때 쓰는 단축키고 시프트 키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단축키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를 선택해서 역시나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화살표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 보니까 전체가 아주 예쁘게 도형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 이 도형은 그림자가 필요해요. 그죠? 자, 그림자는 그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역시나 서식 메뉴에 가게 되면 도형에 그림자를 넣을 수가 있는데, 도형의 그림자는 도형 효과라는 부분이 있죠. 도형 효과 단추를 누르게 되면 그림자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림자를 선택할 때 이 그림자가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자가 이 도형의 이쪽 방향, 그쵸? 이쪽 방향으로 까만색 그림자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모양이 여기 이 바깥쪽 부분에서 어느 모양이에요? 바로 이 모양이죠? 그쵸? 이 모양.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따가 자, 이 도형의 그림자를 넣을 때는 뭘 선택하면 된다?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림자를 자, 다시 한번 도형 효과에 그림자로 가셔서 자, 요거 그림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니까 그림자가 연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처럼의 그림자 진하게 들어가지는 않으셨죠. 자, 그러면 이 그림자를 바꿀 때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도형 서식 메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형 서식 메뉴에서 보면 그림자 메뉴가 있죠. 자, 이 그림자 메뉴에서 아까 우리가 이 도형 효과에서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림자 메뉴로 바로 들어오셔서 얘를 선택해서 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 이 투명도를 완전히 제로로 바꿔버리세요. 투명도를 제로로 바꿔버리면 이 그림자의 테두리가 까맣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림자의 거리를 약간만 넓혀 볼게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살표키 눌러서 3pt를 4pt, 5pt, 6pt 이렇게 누르니까 어때요? 그림자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너무 느린 것 같으면 다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자, 지금 보니까 7pt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림자가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흐리개라는 부분인데 흐리개를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뿌옇게 돼버리죠? 그죠?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0pt로. 이렇게 하면 진한 형태의 이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닫기 단추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림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네 번째 도형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잘라서 안 보이지만 맨 아래쪽에 도형 서식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도형 서식 단추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그림자를 선택해서 그림자 설정을 이거라 그랬었죠? 첫 번째 거.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투명도는 제로로, 그 다음에 거리는 한 7pt 정도로 늘려주시고, 그리고 흐리개를 완전히 0pt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림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리고 닫기 단추 누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일단 텍스트를 입력해 보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국 체인점, 자, 오타 없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 물류센터, 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센터. 그 다음에 마지막 직업. 자, 오른쪽에 이 그림이 제가 잘 안 보입니다. 글자가 조금 확대를 시켜 볼게요. 자, 확대를 시켜서 보겠습니다. 아, 직영 소매 상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좀 확대를 시켜서 보여드립니다. 얘가 직영 소매 상점.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이거 소매라는 글자도 있죠. 소매라는 글자 텍스트만 입력할 때는 삽입 메뉴에서 요거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소매라고 입력하고, 자, 이거 블럭 지정한 다음에 밑줄 단추 하나 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소매라는 글자 클릭하셔서 약간 옮깁니다. 이 옮길 때는 키보드에 화살표 키를 이용하면 좋아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조금 옮겨주세요. 자, 이러면 소매, 제조업체, 전국 체인점, 물류센터, 직영소매점 상점까지 도형이 만들어졌죠. 자, 이 첫 번째 이거 만드는데 여러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거 전체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아래 위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자, 적당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자, 복사가 되셨죠?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사. 자,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윤곽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하면 된다? 글자 바꿔줍니다. 얘가 바경유, VAR 경유, 경유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얘를 선택해서 위치를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화살표 키로 이동하시면서 가운데 배치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네모 박스가 큰 게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우면 될까요? 그쵸? 얘 필요 없고요. 딜리트. 얘도 필요 없어요. 딜리트. 그죠? 그리고 이 박스 선택해서 크기를 이렇게 늘려주십니다. 어때요?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글자를 다 지우고 전국적,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DISTRIBUTOR 엔터, 갈로 열고 INGRAM 컴마 엔터, MERSISEL 갈로 닫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글자를 어떻게 독립 VAR, 독립 VAR, 대문자로 VAR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도형이 다 만들어졌죠.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개념 잡히시죠? 그죠? 자, 세 번째 만들어 줄게요. 자, 소매 대신에 판매 업체 경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셔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가운데 이렇게 배치시켜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역시나 박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얘 선택해서 딜리트 지우고, 화살표는 이거 아니라 얘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얘가 필요 없습니다. 딜리트. 자, 지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박스를 선택해서 이 박스의 크기를 이렇게 느리고 줄여볼게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약간 왼쪽으로 이동해서, 자, 오른쪽 폭 조금 느리고요. 이동을 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사.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글자를 바꿔주겠습니다. 얘가 전국 재판매 업체네요. 그죠? 전국 재판매 업체 지우고요. 전국 엔터 재판매 업체. 자, 이게 조금 작으니까 얘를 약간만 늘려주시면 되겠죠? 늘려주면 화살표가 이렇게 같이 뒤에서 덮여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화살표는 그대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화살표가 만약에 이렇게 보인다면 화살표만 약간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양방향 꺾은 선 화살표가 필요하겠죠? 자, 삽입 메뉴에 도형에 화살표 중에서 양방향 꺾은 화살표는 얘가 되겠죠? 예. 꺾인 양쪽 화살표 연결선. 자,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게 빨간색 점을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얘를 클릭하면 되는데, 한번 클릭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선택해서 딜리트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도형에 자, 양방향 화살표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떼지 마시고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빨간 선에다가 빨간 점에다가 마우스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겨요. 자, 이 상태에서 노란 점 부분을 마우스로 위로 쭉 끌어다 놓으시면 자, 이렇게 화살표랑 연결을 지어주면 자, 이렇게 꺾인 화살표가 만들어지겠죠. 자,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왼쪽의 글자를 직영 엔터, 판매 엔터, 서비스 센터 이렇게. 자, 글자가 튕겨 나가더라도 일단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부분은 다 지우고 프랜차이즈, 잘 안 보이니까, 문제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프랜차이즈 판매 서비스 센터네요. 자, 프랜차이즈 엔터, 판매 엔터, 서비스 센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안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튕겨 나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만 글자를 줄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전체를 다 선택합니다. 다 선택해서 홈 메뉴에 가서 글자 크기가 현재 18포인트로 되어 있죠? 이 18포인트를 좀 줄여볼게요. 16, 14 줄여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16포인트 하니까 정확하게 글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자, 16포인트로 클릭.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주 데이터가 예쁘게 나와 있는 게 보여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우선 뭐 하라 그랬어요? 슬라이드 하나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라 그랬었죠. 그렇게 보니까 아까 복사할 때 뭔가 잘못했는지, 자, 이거 전체가 아래쪽에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높이가, 자, 이 높이인데요. 그쵸? 여기가 조금 처져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화살표기를 살짝 위로 올립니다. 해볼게요.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니까 자, 높이가 좀 맞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전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는 그 박스가 크니까 아래쪽이 좀 처져 있으니까 얘도 조금 처져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니까 자, 파워포인트가 슬라이드가 아주 예쁘게 지금 문제에서 보이는 형태로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게 보여요. 자, 하나 빠진 거 있습니까? 이 글자가 흰색이다. 그죠? 맞죠? 자, 이 글자를 선택해서 이 글자 색깔은 여기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바꿔놓고 보니까 선생님 이 배경이 너무 흐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어떻게 하라? 서식 메뉴에서 그죠? 도형 채우기 단추 누르셔서 얘를 한 단계 좀 더 진하게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그림의 원안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됩니까? 나머지 글꼴이나 여러 가지는 기본 설정 값에 따른다라고 지시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건드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 이거 도형 하나 그리고 화살표 따로 하나 그리고 이거 도형 그리고 화살표 그리고 이거 도형 그리고 화살표 그리고 또 이거 도형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글자 쓰고 이 도형 그리고 화살표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시간과 그리고 이거 전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복사해서 변경하는 식으로 작업했을 때랑 비교한다면 그 작업 속도 면에서 상당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파워포인트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하고 또 붙여놓고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복사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복사하게 되면 빠른 작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적인 균형 면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아주 균형감 있게 그쵸? 균형감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그리고 화살표 그리고 하나 그리고 화살표 그리게 되면 이 네모 박스의 크기와 이 네모 박스의 크기가 막 달라져요. 그죠? 이 화살표의 길이도 얘는 길고 얘는 짧고 또 얘는 길고 이렇게 달라지는 형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기본 설정을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복사해 가면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균형감 있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좋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파워포인트의 1단계와 2단계 작업,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드는 게 이번 1강에서의 중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설정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복사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슬라이드를 완성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파워포인트 작업 순서는 제가 역시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형태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1강에서 2단계,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1단계 작업할 때 슬라이드 기본 설정, 슬라이드 설정은 어떻게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도형 몇 개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도형이나 화살표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로 까만색 테두리에다가 흰색 배경의 도형을 만들어 놓고 이 도형을 기본 설정으로 바꿔준다고 말씀드렸었죠. 화살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제목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죠? 제목부터 만들어 놓는 단계까지가 우리가 1단계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요. 기본 설정 단계. 그 다음에 1번 슬라이드를 만들죠. 1번 슬라이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1번 슬라이드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적인 슬라이드의 균형이 맞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2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슬라이드 2번을 만들면서 역시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의 색상 상태라든지 여러가지 점검하고 인쇄하는 방법까지 다음 2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 1단계, 2단계 작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파워포인트 3단계, 4단계 작업을 통해서 제2 슬라이드 만들기, 인쇄 설정까지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파워포인트 반드시 저장을 해둡니다. 저장하는 거 제가 놓쳤나요? 그죠? 자, 저장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역시나 디스켓 단추 누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나오면 어디에?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C 드라이브에, 자, 우리는 사무자동화 실기라는 폴더 안에다가 뭐라고 저장할까요? 그쵸? 파워포인트, 그리고 여러분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 단추 누르셔서 이렇게 저장했는 이 파일을 다음 시간에 그대로 불러 오셔서 다음 시간에 이 저장했는 파일을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파워포인트 1, 2단계 학습하느라고 고생 역시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파워포인트 3, 4단계 과정을 통해서 파워포인트의 완벽한 학습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